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캄보디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지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가 굉장히 크던데 네. 그 큰 범죄 단지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다. 근데 지금 도망갔는지 보이진 않는다고 해요. 네. 엄청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집도 굉장히 비싼 집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상업용 건물, 단지에서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진 바는 홍콩에 있고 싱가포르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예. 홍콩은 빌딩 하나를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침사추에 있습니다. 가격이 30억 홍콩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짜리 빌딩 하나를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 비싸네요. 네, 근데 여기에 그 7개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예. 바로 천주 회장 명의로 돼 있고 이 모든 7개 법인이 말씀드린 그 건물에 다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초고가 주거단지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1,700만 싱가포르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187억 원이고요. 그리고 예. 싱가포르에도 등록법인 7곳인데 거기에 주주로 천주 회장이 등록돼 있고요. 영국에도 고급 주거단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 세계 곳곳에 주택, 예.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당국이 천 회장의 해외 자산 동결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된다면 미국과 공조해서 천 회장 관련 자산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제법에 따라서 즉각 자산 환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방이 지금 묘연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 정부와 영국 측에서 14일 날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천주 회장 행방이 묘연해서 지금 실종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금융사기,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천주 회장을 기소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징역 40년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는 거 확인됐는데요. 비트코인 12만 7천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이걸 몰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중국 당국도 프린스 그룹이 사기 범죄로 불법 수입을 올린 것을 보고 2020년부터 이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천주 회장이 지금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박탈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뭐 중국 송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자 프린스 그룹 계열의 은행이 지금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굉장히 이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감독과 규제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프린스 그룹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아도 무조건 돈 먼저 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예. 근데 이 프린스 그룹이 뭐 부동산, 금융, 호텔, 통신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지노와 사기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단지를 건설을 해서 대리인 통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해외에도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사태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캄보디아 내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뭐 수년 전부터 자국민들에 대해서 이 캄보디아 방문을 좀 경고해 왔다고요. 네, 이미 2022년부터 일본 자국민들에게 캄보디아 여행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해외 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캄보디아의 경우 태국 국경과 접한 일부 지역은 도항 중지 권고. 그러니까 일본은 여행을 도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항 중지 경고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항 중지 권고 윗단계가 대피 권고거든요. 이건 뭐 이래서 뭐 쓰나미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대피 경고 내려주는데 그 밑에 단계니까 가능하면은 절대 가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이 해외에서 뭐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 또는 간단한 번역 작업 통해서 좋은 조건으로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절대 가지 말아달라, 의심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혹시라도 지인 소개로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검토하고 있다면은 근무지에 대한 신용도 그리고 안전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일본 정부 당부했고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이번에 워낙 이게 사건이 크다 보니까 한국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아사히 신문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일을 소개를 받고 결국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데 예. 사기 범죄 연루가 되면서 감금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여행 목적과 사기 취업 목적 좀 다르게 구분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좀 그 교민들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네. 우리나라 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예. 법무부로 맡은 자료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격차가 발생하는데 네네. 그게 2021년에 113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3,24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갔다가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달 말에 10월 31일, 11월 1일 에이펙 네. 정상회담 경주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과연 그 예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것처럼 이번에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 계속 물음표예요. 어떻게 될까요? 네. 가능성이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판문점 회담도 굉장히 급박하게 그렇죠. 돌아갔거든요. SNS로. 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에서는 예. 왜냐하면은 미국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2번 정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판문점을 갔나라고 확인해 봤더니 예. 그렇지 않았다고 아, 합니다.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럼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예. 해서 완전히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 CNN 방송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프라이빗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방안을 얘기를 했었다라는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트립, 그러니까 아시아를 방문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일정이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27일 날 일본을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29일부터 30일까지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 열리는데 그래서 이런 일정으로 봤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에이펙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서로 만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예. 최근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그 국정감사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조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만날 가능성이 열어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내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미국의 왕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노킹스 시위가 열렸는데 이게 어떤 네. 내용인가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유지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고요.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정부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위주의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냐?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카고, LA, 뉴욕, 워싱턴 DC 그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고 2,700건 이상의 시위가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있었습니다. 예. 참가한 인원이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크게 노 킹스라는 그러네요.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타임스퀘어에서는요. 시위보다 더 애국적인 것이 없다라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특히 이제 각 도시마다 약간 특색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시카고는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면서 주 방위군을 투입했거든요. 예. 그래서 참가한 시위대들이 시카고에 손대지 마라, 손 떼라 이렇게 말하면서 프레카드 이제 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LA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예.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구호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워싱턴 DC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정부의 공무원 해고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60년 만에 최대 규모 시위다라고 밝혔는데요.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79번째 생일 맞이해서 예. 육군 창설 250주년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5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그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몰렸는데 특히 이때 시위를 했던 이유가 그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대통령 생일과 맞물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북한이나 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나라에서 하는 건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자기 세력과 함께 뭔가 했다는 것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시민들이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좀 궁금했는데 네. 별다른 말은 없이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AI로 제작된 영상인데 이 영상이 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기를 타고 이륙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올라가서는 그 전투기에서 여러 가지 보통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갈색의 오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변을 투척하는 거죠. 예. 시위대들에게. 예, 예. 그러니까 시위대가 맞는 장면까지 AI로 그대로 그렇죠. 만들어서 얼굴에 다 맞는 장면도 네,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떡하니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건데요. 예. 이 전에 이제 공화당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뭐 이건 미국 증오 시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네. 사실 이제 화면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이제 전투기를 타고 자신이 조종사인 양 올라가서는 예. 오물들을 한꺼번에 투척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본인이 왕이 아니라면서 그 왕관 쓴 모습을 본인이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요. 네. 저 영상 올리기 하루 전에는 자신은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저렇게 왕관을 쓰고 오물을 투척을 한 건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뭐 좌파들이 와서 시위를 벌이는 거다, 뭐 미국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예. 앞에서 화면 보셨습니다만 시위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됐고 네, 약간 네. 퍼레이드처럼 뭐 악대들도 나와서 공화당이 주장한 것 좀 다르게 시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대통령 스스로가 저런 사진 영상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은 일단 그 뭐 평화의 1단계 합의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뭐 네. 포로도 교환하고 이렇게 됐는데 다시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했어요. 사망자까지 나오고요. 네, 예. 일단 이스라엘 측 주장은 하마스 측에서 먼저 공습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테러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하마스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총격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제 공습에 나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1단계 합의하긴 했습니다만 최대 위기에 빠졌다라고 외신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20일 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스라엘 직접 방문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도 같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측에서도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물자를 공급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스라엘 그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정쟁의 명칭이 보통 고정돼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 이름을 또 이스라엘 측에서 바꾼다고 하네요. 이게 또 돈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며 이름은 왜 바꾸는 걸까요? 네.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공습을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군사 작전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그 군사 작전 이름이 철검 전쟁, 아이런 스월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이 역사와 성경 내에서 신의 보복을 상징하는 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철이 아주 강력한 강인함을 표시하기 때문에 철검 전쟁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하지만 이걸 19일 날 명칭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네. 뭐냐면 부흥 전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예. 부흥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하마스 소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멘, 이라크, 이란 등 본인들이 평소에 굉장히 눈에 가시라고 여겼던 반 이스라엘 세력까지 확전해서 전쟁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부흥하는 전쟁이라고 말하면 예. 이스라엘 부흥 전쟁이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되면은 비용도 들어가게 네네. 됩니다. 200만 셰켈, 그러니까 이스라엘 단위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8억 6천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도 1주년 맞이해서 예. 명칭을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인질 가족들이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무슨 부흥 전쟁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고 하지만 이번에는 가자 지구 평화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쨌든 평화 정착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이 업적인 양 얘기를 하면서 부흥 전쟁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최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유혈 충돌 사태가 있었는데 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소식도 짧게 짚어주시죠. 네, 10일부터 무력 충돌을 벌이다가 아프간과 파키스탄이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의 중재국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합의에 휴전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25일 날 추가적으로 다시 후속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 파키스탄이 아프간 영토를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요.
파키스탄 탈레반 조절을 겨냥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양측 간의 이 파키스탄 탈레반 TTP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만 예. 어쨌든 중재국의 도움으로 일단 이탈락되긴 했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만 좀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에는 붕어빵이냐 계란빵이냐 이렇게 뭐 선택을 할 것 같은데 CNN은 계란빵을 선택해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50개국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빵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 계란빵이 소개가 됐습니다. 예. 영어 단어로 그대로 GYERN 빵, PPANG 이렇게 계란빵. 계란빵 예. 그대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바게트, 이탈리아에 있는 치아바타, 일본의 뭐 카레빵, 뭐 토르티아, 뭐 미국의 비스켓 이런 것도 포함해서 예. 계란빵이 포함이 되는데요. 햄과 치즈, 다진 파슬리가 들어간 단짠의 맛이 감칠맛을 끌어올려서 예. 한국인들의 추운 겨울을 잘 견디게 해주는 좋은 간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